늦가을 저녁이었다. 한정희는 식탁에 국을 올려놓고 조용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한 지 45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다.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 박철수가 들어왔다. 정희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식사하세요. 철수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옷을 벗어 의자에 던지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식탁에 앉았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밀어주었다. 철수는 국 한 숟갈을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국이 왜 이렇게 짜? 정희는 당황했다. 조금만 짠가 봐요. 조금? 철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거야?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45년 동안 익숙해진 침묵이었다. 잠시 후 철수가 다시 말했다. 도대체 집에 있으면서 하는 게 뭐가 있어?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철수의 퇴직 공무원 모임이 있었다. 정희도 함께 참석했다. 친구들이 모여 웃고 떠들었다. 누군가 물었다. 박철수, 사모님은 잘 계셔? 철수는 술잔을 들며 웃었다. 우리 집 사람? 사람들의 시선이 정희에게 향했다. 철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 사람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사람들이 웃었다. 정희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철수는 멈추지 않았다. 은행도 혼자 못 가. 인터넷도 못하고. 세상 물정도 몰라. 또 한 번 웃음이 터졌다. 정희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눈가가 뜨거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불빛이 흐려졌다. 정희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철수는 그런 정희를 보지도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철수는 TV를 켰다.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설거지를 하던 손이 멈췄다. 싱크대 앞에 선 채 가만히 눈물을 흘렸다. 45년이었다. 한 번도 자신을 존중해 준 적 없는 남자. 한 번도 자신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라고 말해준 적 없는 남자. 정희는 거울 앞에 섰다. 흰머리가 늘어 있었다. 주름도 깊어졌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행복했을까? 기억나지 않았다. 그 순간이었다. 거실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정희는 급히 눈물을 닦고 나갔다. 왜요? 철수는 리모컨도 내려놓지 않은 채 말했다. 사과 좀 깎아와. 정희는 잠시 철수를 바라보았다. 철수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정희 마음속 무언가가 아주 작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45년 동안 참고 살아온 여자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떤 상처는 소리 없이 쌓인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다. 정희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봄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45년 전 오늘이었다. 한정희가 박철수와 결혼한 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정희에게는 조금 특별한 날이었다. 아침부터 분주했다. 시장에 다녀오고 갈비를 재우고 잡채를 만들고 미역국을 끓였다. 손끝은 느려졌지만 마음은 오래전 새색시 같았다. 사실 기대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꽃 한 송이도 아니고 비싼 선물도 아니고 그저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정우가 가까워질 무렵 정희는 옷장 앞에 섰다. 결혼식 사진을 찍던 날 입었던 색과 비슷한 연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냈다.
거울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조금 설레었다. 오후 3시 철수가 거실로 나왔다. 골프복 차림이었다. 정희는 웃으며 물었다. 오늘 어디 가세요? 철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골프.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철수는 신발끈을 묶으며 말했다. 무슨 날? 정희는 억지로 웃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철수는 몇 초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그게 끝이었다. 정희는 기다렸다. 무언가 더 말해주길. 하지만 철수는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래서 정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저녁 먹으면 좋겠다고. 철수는 피식 웃었다. 이 나이에 결혼 기념일 챙겨서 뭐해. 정희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철수는 계속 말했다. 젊은 애들도 아니고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철수는 현관으로 향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철수는 전화를 받으며 웃었다. 예, 가고 있죠. 오늘 제가 커피 쏩니다. 목소리가 달라졌다. 정희는 처음 듣는 웃음이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웃음. 철수는 전화를 끊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집안은 조용했다. 정희는 식탁을 바라보았다. 갈비찜, 잡채, 미역국, 철수가 좋아하던 음식들, 새벽부터 준비한 것들, 아무도 먹지 않는 음식이 되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았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렸다. 저녁이 되었다. 식탁 위 음식은 그대로였다. 정희는 혼자 밥을 먹었다. 한 숟갈, 두 숟갈,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다. 가족 단체방이었다. 딸이 사진 하나를 올렸다. 아빠 멋져요. 정희는 사진을 눌렀다. 골프장 사진이었다. 철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 한 명이 서 있었다.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정희는 사진을 확대했다. 다시 봤다. 또 봤다.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다. 질투가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허탈함이었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저런 표정을 보여준 적 없는 남자. 그 사실이 너무 슬펐다. 밤이 깊었다. 정희는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식어버린 갈비찜을 버리고 잡채를 정리하고 미역국을 싱크대에 쏟았다. 그 순간 눈물이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참았던 울음이 터졌다. 정희는 싱크대를 붙잡고 울었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어깨만 떨렸다. 그날 밤 철수는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정희는 침대에 누운 척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기념일 이야기도,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정말 이 사람 없이도 살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이 사람 없이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가장 슬픈 것은 사랑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다. 사랑이 끝났다는 사실조차 혼자만 모르고 있었던 순간이다. 그리고 그날 밤 한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직 그녀는 몰랐다. 이 눈물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결혼기념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철수는 여전히 TV를 보고
신문을 읽고 골프를 치러 나갔다. 정희도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다. 정희는 더 이상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철수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다.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철수는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이야기 좀 하자. 정희는 손을 닫고 맞은편에 앉았다. 철수의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처럼. 철수는 봉투를 밀어놓았다. 이혼하자. 정희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멍하니 봉투만 바라보았다. 철수는 다시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 살자. 정희는 웃음이 나왔다.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예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랑 사는 거 이제 지쳤어. 정희는 심장이 천천히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지쳤다고요? 45년을 살았어.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정희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나는요? 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당신도 당신 인생 살면 되잖아. 정희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 말이 너무 잔인했다. 45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든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인생을 살라고 말하고 있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철수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이 나이에 왜 이래요? 손주도 있는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라고. 철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애들 핑계 대지 마. 이미 다 이야기했어.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애들이 알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이해한대. 순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들, 딸, 모두 알고 있었다. 오직 자신만 몰랐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아팠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날 밤, 정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딸이 받았다. 엄마, 정희는 겨우 물었다. 너 알고 있었니?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그 순간 정희의 세상이 무너졌다. 행복할 권리. 그 말이 머리를 때렸다. 그럼 나는 행복할 권리가 없었나? 4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던 나는. 정희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가져왔다. 정희는 서류를 바라보았다. 수십 장의 종이. 하지만 그 안에는 4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첫 아이를 낳던 날, 둘째를 업고 시장을 다니던 날,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던 날, 생활비가 없어 밤새 울던 날,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철수는 펜을 내밀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좋게 끝내자. 정희는 한참 동안 펜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 위에 동그랗게 번졌다. 그리고 정희는 천천히 이름을 적었다. 한정희. 마지막 획을 쓰는 순간 무언가 끝났다. 그리고 무언가 시작되었다. 철수는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도한 표정이었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정희는 그런 철수를 바라보았다. 45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철수가 문을 나서기 전 정희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나랑 산 세월
후회해요? 철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모르겠어. 문이 닫혔다. 정희는 혼자 남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그날 밤 정희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집을 바라보았다. 45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 그리고 한정희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떤 이별은 사랑이 끝나서 오는 것이 아니다. 존중이 사라졌을 때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한정희는 남편을 잃었다. 하지만 아직 몰랐다. 그 대신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한정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결혼 후 처음이었다. 혼자 사는 집.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던 그녀에게는 낯설고도 두려운 공간이었다. 짐이라고 해봐야 많지 않았다. 오래된 옷 몇 벌, 결혼사진 한 장,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앨범 하나,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 하나. 45년의 결혼 생활이 고작 몇 개의 상자 안에 들어갔다. 정희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작은 창문, 작은 싱크대, 작은 냉장고, 모든 것이 작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은 더 잘 쉬어졌다. 그날 저녁, 정희는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었다. 김치, 계란 프라이, 된장국, 평범한 식사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국이 짜다는 말도 없었다. 반찬이 부족하다는 말도 없었다. TV 소리가 시끄럽다는 불평도 없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밥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아주 작은 미소였다. 식사를 마친 후 정희는 설거지를 했다. 문득 깨달았다. 오늘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여보, 정희야, 물 좀 가져와. 그 말들이 사라진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외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조용함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밤이 되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 남편 챙기고, 아이들 챙기고, 시부모 챙기고, 동네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었다.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슬퍼서만은 아니었다. 억울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을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들이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잘 지내?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응. 하지만 아들은 말했다. 엄마도 조금 이해해. 정희의 표정이 굳었다. 아빠도 힘들었을 거야. 정희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혼한 지 일주일.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 편이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내려놓은 뒤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서운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가 단단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그리고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정희는 문득 생각했다. 나도 나가볼까? 그냥 어디든. 그날 정희는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탔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창밖을 보고 싶었다. 버스는 한강을 지나갔다.
강물 위로 햇빛이 반짝였다. 정희는 창가에 기대어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가슴이 조금 설렜다. 버스는 어느 구청 앞 정류장에 멈췄다. 정희는 무심코 창밖을 보았다. 건물 벽에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었다.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글쓰기 교실, 컴퓨터 기초, 사진반. 정희는 한참 동안 그 글을 바라보았다. 글쓰기, 사진, 컴퓨터, 평생 해본 적 없는 것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려는 순간 정희는 급히 벨을 눌렀다. 삑. 문이 열렸다. 정희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두려웠다. 하지만 기대도 되었다. 그 순간 정희는 몰랐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떤 시작은 거창하지 않다. 그저 버스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리는 것. 낯선 문을 한번 열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한정희는 아직 몰랐다. 평생 남편의 아내로 살았던 그녀가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평생교육원 상담을 마치고 나온 한정희는 한동안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글쓰기 교실, 사진반, 컴퓨터 기초반, 3개의 신청서가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손이 떨렸다. 마치 나쁜 짓이라도 한 사람처럼.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다. 정희는 문득 웃음이 났다. 그때였다. 버스 창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짧아진 머리, 늘 같은 베이지색 가디건, 10년은 입은 것 같은 낡은 운동화. 정희는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새 옷을 산 게 언제였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집 근처 정류장에 내린 정희는 평소처럼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골목 끝 작은 의류 매장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안에는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가 걸려 있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예뻤다. 하지만 곧 몸을 돌렸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나이에 무슨 옷이야. 있는 옷이나 입어. 돈 아깝게. 철수의 목소리였다. 45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말. 정희는 걸음을 옮기려다 멈췄다. 그리고 다시 매장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안 되지? 왜 나는 평생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샀을까? 정희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딸뻘 되어 보이는 직원이 환하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그 한마디에 정희는 괜히 어색해졌다. 직원이 하늘색 블라우스를 보여주었다. 어머님 피부톤이 밝으셔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희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제가 무슨... 직원은 진심으로 말했다. 한번 입어보세요. 정희는 얼떨결에 탈의실로 들어갔다. 몇 분 후 거울 앞에 선 정희는 놀랐다. 거울 속 여자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다. 아니, 예뻐 보였다. 정희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보지 않고 살았던 것이다. 직원이 말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가격표를 봤다. 망설였다. 그러자 또 철수 목소리가 떠올랐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희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이거 주세요. 카드를 내미는 손이 떨렸다.
평생 처음이었다. 누구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옷을 사는 것이. 매장을 나온 정희는 쇼핑백을 꼭 안고 걸었다. 마치 선물을 받은 아이 같았다. 그날 저녁, 정희는 새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다. 셀카를 찍어보았다. 어색했다. 그래도 웃음이 났다. 사진을 저장한 뒤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정희는 생각보다 밝게 웃고 있었다. 그때였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이었다. 정희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뭐해?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옷 샀어. 딸은 잠시 놀란 듯 말했다. 엄마가? 정희는 처음으로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왜? 나 옷 사면 안 돼? 딸은 웃었다. 하지만 곧 말했다.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한대. 정희의 표정이 굳었다. 또 아버지 이야기였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딸은 기다렸다. 예전 같으면 엄마가 걱정하고 마음 아파할 줄 알았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거울 앞으로 갔다. 그리고 새 블라우스를 입은 자신을 다시 바라보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늘 남편 기분부터 생각했을까? 왜 내 기분은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을까? 정희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작지만 단단한 미소였다. 그날 밤, 정희는 평생 처음으로 내일이 조금 기다려졌다. 평생 가족을 위해 돈을 썼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하지만 그날, 한정희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썼다. 누군가는 작은 블라우스 한 벌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는 첫 번째 선물이었다. 글쓰기 수업 첫날이었다. 한정희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났다.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머리도 정성껏 빗고 새로 산 하늘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괜히 웃음이 났다. 마치 첫 등교를 앞둔 학생 같았다. 평생교육원 건물 앞에 도착하자 정희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갔다가 망설였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정희가 돌아보니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서 있었다. 저도 첫날에는 긴장했어요. 들어가면 별거 없어요. 그 말에 정희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웃으며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필기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정희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늘 그래왔듯 눈에 띄지 않는 자리가 편했다. 잠시 후 강사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강사였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글을 쓸 겁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정희는 괜히 긴장됐다. 글이라니. 평생 일기 한 번 제대로 써본 적 없는 자신이 무슨 글을 쓴단 말인가. 강사는 종이를 나눠주며 말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써볼게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하루. 정희는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펜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 글자도 쓰지 못했다. 종이만 바라보았다. 주변에서는 사각사각 글 쓰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괜히 창피했다. 그때였다.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다. 23살, 처자일을 낳던 날, 작은 산부인과 병실,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 정희는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새 종이가 채워지고 있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강사는 몇 사람의 글을 읽어보겠다고 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제발 나만 아니길 바랐다. 그런데 한정희 선생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정희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다. 강사는 정희의 글을 읽기 시작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정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몇 분 후, 글 읽기가 끝났다. 정적이 흘렀다. 정희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때 박수가 터졌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모두. 강사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좋네요. 특히 감정이 아주 진솔해요. 정희는 얼어붙었다. 좋다. 그 말을 들은 게 언제였을까? 기억나지 않았다. 강사는 다시 말했다. 계속 쓰세요. 재능 있으신 것 같아요. 정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생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준 것이,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 준 것이. 수업이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다. 정희는 혼자 강의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한 셔츠, 단정한 백발, 부드러운 인상. 그는 강사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진반 교실이 어디인지 여쭤보려고요. 강사가 복도를 가리켰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가려다가 우연히 정희와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소는 따뜻했다. 정희는 얼른 시선을 피했다. 남자는 문을 닫고 나갔다. 정희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러고 보니 누군가 자신을 보며 그렇게 부드럽게 웃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강사가 빨간 펜으로 적어놓은 한 줄. 계속 쓰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정희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자신이 조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사람은 칭찬 한마디로도 살아난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처음 듣는 말일 수 있다. 잘하셨어요. 좋네요. 계속 써보세요. 그날 한정희는 잊고 있던 자신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명은 아주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글쓰기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한정희의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기대하게 되었고, 저녁이 되면 오늘은 어떤 글을 쓸까 생각하게 되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날은 사진반 첫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정희는 수업 시작 20분 전에 도착했다. 강의실 안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카메라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맨 뒤 자리에 앉았다. 그때였다. 누군가 옆자리 의자를 조심스럽게 당겼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 남자였다. 며칠 전 글쓰기 교실 앞에서 만났던 백발의 남자. 단정한 셔츠, 부드러운 눈빛, 차분한 미소. 그는 정중하게 말했다. 옆자리 앉아도 괜찮을까요? 정희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자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수업이 시작되었다. 강사는 카메라 사용법을 설명한 뒤 말했다. 오늘은 밖으로 나가서 사진을 찍어볼 겁니다. 사람들은 둘씩 짝을 지었다. 정희는 당황했다.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저랑 같이 다니실래요? 정희가 돌아보았다. 백발의 남자가 미소 짓고 있었다. 저도 혼자라서요. 정희는 어색하게 웃었다. 네. 둘은 함께 공원으로 향했다. 벚나무 아래를 걷고 꽃을 찍고 강물을 찍었다. 하지만 정희는 카메라보다 옆 사람이 더 신경 쓰였다. 남자는 계속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사진 좋아하세요? 정희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잘 몰라요. 처음 배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잠시 후 강사는 각자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다. 정희는 벤치 위에 떨어진 벚꽃잎을 찍었다. 남자는 그 사진을 보고 말했다. 예쁘네요. 정희는 웃었다. 그냥 찍은 건데요. 그때 남자가 물었다. 왜 이걸 찍으셨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뻐서요. 남자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좋은 이유네요. 정희는 조금 놀랐다. 철수였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걸 왜 찍어? 쓸데없는 짓, 시간 낭비.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남자는 사진을 다시 보며 말했다. 저는 이 사진이 외롭지 않아 보여요. 정희는 의아했다. 네. 남자는 미소 지었다. 벚꽃잎이 혼자 떨어져 있는데 이상하게 외로워 보이지 않네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남자는 천천히 말했다. 정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는 순간 말을 잃었다. 정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평생 처음 듣는 질문 같았다. 결혼 후 45년 동안 철수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냐고. 당신은 무엇이 행복하냐고.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자신의 생각을 묻고 있었다. 정희는 목이 메었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남자는 놀라지 않았다. 비웃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상했다. 정말 이상했다. 겨우 몇 마디 대화였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느낌이 들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남자는 먼저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강민호입니다. 전에 국어교사 했어요. 정희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한정희예요. 민호는 웃었다. 알고 있습니다. 정희가 놀랐다. 어떻게요? 민호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글쓰기 수업 때 우연히 들었거든요. 선생님 글 좋더라고요.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 순간 아주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강민호. 그 이름을 조용히 읽어보았다. 이상하게도 오늘 하루가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의 대화가 즐거웠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함께 살아도 낯설다. 어떤 사람은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도 편안하다. 한정희는 아직 몰랐다.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 앞에서 사람은 다시 웃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웃음이 잊고 있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는 것을. 강민호를 만난 이후 한정희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수업이 있는지 먼저 확인했고, 사진을 찍다가도 민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정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다. 며칠 후 사진 반 사람들은 함께 작은 전시회를 보러 가게 되었다. 시청 근처 작은 갤러리였다. 정희는 평소보다 더 오래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새로 산 하늘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머리도 정성껏 손질했다. 그리고 혼자 웃었다. 누가 보면 웃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좋은 쪽으로. 갤러리 앞. 민호는 이미 와 있었다. 정희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오늘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정희는 순간 멈칫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다. 이 나이에 무슨. 민호는 바로 말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희는 놀랐다.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정희 씨는 본인 생각보다 훨씬 멋진 분입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너무 낯설었다. 너무 따뜻했다. 갤러리를 둘러보는 동안에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멋진 분입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전시 관람이 끝난 후 사람들은 근처 카페로 이동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정희는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민호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민호가 말했다. 정희 씨,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이혼하고 나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정희는 생각에 잠겼다. 해보고 싶었던 것. 살면서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한참 뒤 정희는 작게 웃었다. 없었어요. 민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희는 말했다. 평생 누구 엄마로, 누구 며느리로, 누구 아내로 살았거든요. 정작 저는 없었어요.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요즘은 가끔 무서워요. 제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카페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때 민호가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찾으면 되죠. 정희가 웃었다. 일흔인데요? 민호도 웃었다. 일흔이면 어때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정희는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철수는 늘 말했다. 이 나이에 뭘, 그 나이에 뭘. 하지만 민호는 정반대였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 닿았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정희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에 앉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갤러리, 카페, 커피 향, 그리고 정희 씨는 멋진 분입니다. 그 말, 정희는 갑자기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다.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었다. 행복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다. 누군가가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주름진 얼굴의 여자가 있었다. 하지만 전과 달랐다. 처음으로 자신이 조금 좋아 보였다. 조금 괜찮아 보였다. 정희는 거울을 향해 작게 말했다. 수고했어. 말을 마친 순간 눈물이 다시 흘렀다. 평생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자기 자신에게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정희는 아주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하는 것이 아니다. 존중받을 때 변한다. 한정희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그녀를 예상하지 못한 행복으로 이끌고 있었다. 이혼한 지 3달이 지났다. 박철수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가면 정희가 있었다. 밥이 차려져 있었고 빨래가 되어 있었고 집은 늘 깨끗했다. 하지만 철수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려고 했다. 처음 한 달은 좋았다.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조금씩 이상해졌다.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없었다. 세탁기는 돌려도 옷이 이상하게 줄어들었다. 국을 끓이면 짰고 밥은 늘 질거나 설익었다. 친구들은 웃었다. 야, 이제 진짜 총각됐네. 철수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점점 짧아졌다. 어느 토요일, 철수는 골프 모임에 나갔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이었다. 친구 한 명이 말했다. 사모님 잘 계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다들 이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철수는 괜찮다는 듯 말했다. 잘 있겠지. 친구가 말했다. 나는 솔직히 대단하더라. 철수가 고개를 들었다. 뭐가? 45년 같이 산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 철수는 웃으며 말했다. 뭐 별거 있나?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불 꺼진 집에 들어섰다. 늘 같은 집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었다. 예전에는 정희가 TV를 보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났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철수는 괜히 TV를 켰다. 하지만 금방 꺼버렸다. 재미가 없었다. 그때였다. 식탁 위에 놓인 안경이 눈에 들어왔다. 정희가 두고 간 오래된 돋보기였다. 철수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당장 버렸을 물건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버릴 수가 없었다. 며칠 후 철수는 감기에 걸렸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몸살까지 왔다.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물을 마시고 싶었다. 죽도 먹고 싶었다. 약도 사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정희가 있었을 때는 몰랐다. 감기에 걸리면 죽을 끓여주고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병원 예약까지 해줬다는 것을 철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정희가 한 일이 반만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 전체를 돌보고 있었다. 며칠 뒤 몸이 조금 나아진 철수는 혼자 마트를 갔다. 카트를 밀며 장을 보는데 앞에서 낯익은 사람이 보였다. 정희였다. 철수는 순간 멈춰섰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희가 웃고 있었다. 옆에는 평생 교육원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철수는 충격을 받았다. 결혼 생활 내내 정희가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정희는 철수를 보지 못했다. 사람들과 웃으며 계산대로 향했다. 철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었다. 불안이었다. 왜 저렇게 밝아졌지? 왜 나 없이도 행복해 보이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마트 봉투는 그대로였다. TV도 켜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혼할 때 그는 확신했다. 정희는 혼자 못 살 거라고, 금방 후회할 거라고,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후회하는 사람은 정희가 아니라 점점 자신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만 마트에서 웃던 정희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잃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떠난 뒤에야 소중함을 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박철수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잃은 것이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한정희의 봄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마트에서 한정희를 본 이후 박철수의 마음은 이상하게 불편했다. 며칠이 지나도 정희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과 살 때는 거의 보지 못했던 표정. 아니, 어쩌면 본 적이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철수는 애써 생각을 지우려 했다. 잘 살면 됐지. 이제 남인데.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말에 시간 있냐? 아들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이번 주도 힘들어. 지후 학원도 있고, 회사 일도 많고. 철수는 알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말에 밥이나 먹자. 딸도 말했다. 아빠 미안. 시댁 행사 있어. 철수는 또 알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은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예전에는 몰랐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먼저 전화했다는 것을, 가족 모임도 엄마가 잡았다는 것을, 생일도, 명절도, 제사도, 모든 것을 정희가 연결하고 있었다. 철수는 그저 따라가기만 했었다. 그날 밤, 철수는 냉장고를 열었다. 생수 2병, 김치, 먹다 남은 반찬. 그게 전부였다. 갑자기 허기가 몰려왔다. 하지만 밥을 하기도 귀찮았다. 결국 편의점 도시락을 사왔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데 이상하게 맛이 없었다. 문득 생각이 났다. 정희는 4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밥을 했다. 아플 때도, 속상할 때도, 명절에도, 생일에도. 철수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며칠 후 정희는 글쓰기 수업에서 작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정희 선생님 글이 지역 수필 공모전 예선에 통과했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다. 제가요? 강사는 웃었다. 네. 심사위원 평가도 아주 좋았어요. 정희는 얼떨떨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정말 자신이 잘한 걸까? 정말 자신에게도 재능이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정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사람을 떠올리다가 멈췄다. 예전 같으면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했을 것이다. 여보, 나 상 받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철수는 늘 말했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밥이나 해.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강민호였다. 정희는 조금 놀랐다.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축하드립니다. 정희가 웃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강사님께 들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민호가 말했다.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정희는 순간 말을 잃었다. 민호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자신의 일처럼. 정희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감사해요.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정희 씨가 잘하신 거죠.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자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처음 알게 되었다. 한편 같은 시각 철수는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그냥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휴대전화도 울리지 않았다. 문자도 없었다. 전화도 없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정희가 있을 때는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다. 밥 짓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드라마 보는 소리, 웃는 소리, 살아있는 집이었다. 지금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 같았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이 어두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자신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외로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사람은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안다. 누군가가 해주던 수많은 일들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박철수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배웠다. 그리고 한정희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배우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인생은 같은 시간 속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다. 거리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한정희는 아침부터 괜히 분주했다. 오늘은 사진반 사람들과 함께 벚꽃 출사를 가는 날이었다. 평소 같으면 대충 입었을 옷도 몇 번이나 갈아입었다. 하늘색 블라우스, 연한 베이지 재킷, 그리고 작은 귀걸이. 정희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문득 웃음이 났다. 마치 소풍 가는 아이 같았다. 내가 왜 이러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들떠 있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다. 정희는 무심한 척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민호.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정희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때였다. 정희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가 돌아보았다. 민호가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민호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오늘 정말 봄 같으시네요. 정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호도 웃었다. 그냥 환해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정희는 괜히 시선을 피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출사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각자 사진을 찍으며 공원을 걸었다. 민호와 정희도 함께 걸었다. 벚꽃길, 햇살, 아이들 웃음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민호는 꽃잎이 흩날리는 길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정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셔터를 눌렀다. 찰칵. 민호가 돌아보았다. 저 찍으신 거예요? 정희는 당황했다. 아니, 그냥. 민호가 웃었다. 잘 나왔으면 한 장 주세요. 정희도 웃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웃고 이야기하는 것. 점심시간. 사진반 사람들은 근처 식당에 모였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민호가 정희 옆자리에 앉았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두 분은 늘 같이 다니시네요. 순간 정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민호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좋은 친구니까요. 그 말에 정희는 안도하면서도 어딘가 아쉬운 기분이 들었다. 왜 그런지 자신도 몰랐다. 식사를 마친 뒤 사람들은 강가를 따라 산책했다. 바람이 불자 벚꽃잎이 흩날렸다. 정희는 잠시 멈춰서서 풍경을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다웠다. 그때 민호가 옆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희 씨, 네,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호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 봤을 때는 많이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누군가가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봤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 정희는 조용히 웃었다. 요즘은 조금 행복해요. 민호도 웃었다. 다행이네요. 그 말 한마디가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정희는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 찍은 벚꽃 사진, 풍경 사진, 사람들 사진.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다. 민호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놀랐다. 사진 속 민호를 보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희는 얼른 사진을 닫았다. 하지만 다시 열어보았다. 그리고 또 웃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20살 소녀처럼. 아니, 어쩌면 20살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웠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만 오늘 하루가 떠올랐다. 벚꽃길, 민호의 웃음, 그리고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그 말, 정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자신이 민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민호를 만나면 기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설렘이라는 것을. 사랑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웃으면 따라 웃게 되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찾게 되고, 그 사람의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는다. 한정희는 이제 알기 시작했다. 자신의 인생에 다시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다. 한정희는 아침부터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창문을 열었다가 닫고, 커피를 마셨다가 식히고,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닫았다. 괜히 마음이 불안했다. 수상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정말이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이 글을 쓰게 될 줄조차 몰랐으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떨렸다. 오전 10시 휴대전화가 울렸다. 글쓰기 강사였다. 정희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사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한정희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정희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네, 대상 받으셨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사는 웃으며 말했다. 심사위원들 평가가 정말 좋았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이 감동적이라고. 정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대상? 그 단어가 믿기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도 슬퍼서가 아니었다. 평생 처음이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시상식은 일주일 뒤였다. 정희는 수상자 대표로 무대에 올라가야 했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었다. 시상식 당일,
정희는 아침 일찍 미용실에 갔다. 머리를 다듬고 단정하게 화장도 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 정도였다. 시상식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희는 긴장해서 손을 꼭 쥐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강민호였다. 정희는 놀랐다. 어머, 어떻게 여기까지? 민호는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다. 하얀 프리지아가 담긴 꽃다발이었다. 축하드리려고 왔습니다. 정희는 순간 말을 잃었다. 살면서 꽃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다. 결혼기념일에도 생일에도 받지 못했던 꽃이었다. 정희는 꽃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민호가 말했다. 오늘은 꼭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해요. 민호는 조용히 웃었다. 제가 더 기쁩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수상자 이름을 불렀다. 대상 수상자 한정희. 순간 정희는 얼어붙었다. 한정희, 한정희. 사회자가 다시 한번 이름을 불렀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갔다. 박수 소리가 들렸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다. 무대 위에 선 정희는 객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민호를 발견했다. 민호는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정희는 웃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수상 소감을 말할 차례가 되었다. 정희는 마이크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입을 열었다. 저는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69살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몇 달 전까지는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평생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다. 박수가 터졌다. 길고 뜨거운 박수였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다. 행복해서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정희는 상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이 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건 자신이 해냈다는 것이었다. 누구 도움도 없이, 누구 허락도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으로, 한정희라는 사람으로 처음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상장 옆에 꽃다발을 놓고 잠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람은 나이에 늦는 것이 아니다. 포기할 때 늦는 것이다. 한정희는 69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기쁨을,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행복을,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한정희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상을 받은 이후 한정희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다. 지역 도서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평생교육원에서는 후배 수강생들에게 글쓰기를 알려달라는 부탁도 받았다. 정희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제가 어떻게...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다. 한정희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아직도 어색했다. 선생님,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 한편 박철수의 일상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고 TV를 보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또 TV를 봤다.
하루가 길었다. 너무 길었다. 예전에는 몰랐다.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정희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집을 살아있게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철수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날씨가 좋아 카페에 들렀다. 커피 한 잔이나 마시고 가자는 생각이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철수는 걸음을 멈췄다. 창가 자리, 한정희가 앉아 있었다. 철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희의 표정이었다. 정희는 웃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철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정희 맞은편에는 강민호가 앉아 있었다. 둘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호가 무슨 말을 하자 정희가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철수는 얼어붙었다. 결혼 45년 동안 정희가 저렇게 웃는 걸 본 적이 있었나?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아마 없었을 것이다. 정희는 늘 조용했다. 늘 눈치를 봤다. 늘 먼저 웃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철수는 보이지 않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자신도 모르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계속 정희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다. 중간에 말을 끊지도 않았다. 휴대전화를 보지도 않았다. 정희가 무슨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듣고 있었다. 철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예전에는 몰랐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존중인지. 잠시 후 정희가 가방에서 원고를 꺼냈다. 민호는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다. 몇 분 뒤 민호가 말했다. 정말 좋네요. 이 부분은 특히 마음에 들어요.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철수는 가슴이 답답했다. 그 말, 자신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다. 정희가 뭘 하든 관심이 없었다.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민호 씨는 늘 칭찬만 하세요. 민호도 웃었다. 아니요.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이 참 좋아요. 철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정희는 그 말 한마디에 행복해하고 있었다. 잘했다. 수고했다. 멋지다. 그런 말들. 철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카페를 나오는 길, 민호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었다. 정희는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아주 사소한 장면이었다. 그런데 철수는 이상하게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철수는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햇살 속에서 나란히 걷는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렸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꾸만 카페 장면이 떠올랐다. 정희의 웃음, 정희의 눈빛, 정희의 행복한 얼굴, 그리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 하나. 저 여자가 원래 저렇게 웃는 사람이었나?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정희가 변한 것이 아니었다. 정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랐다. 단지 자신이 그 모습을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후회는 잃어버린 뒤에 찾아온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후회는 상대가 불행해진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없이도 너무 행복해진 모습을 보는 것이다. 박철수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가고 있었다. 카페에서 한정희를 본 이후 박철수는 이상하게 집에 있는 시간이 더 힘들어졌다. TV를 틀어도, 신문을 읽어도, 골프를 나가도 자꾸만 정희 얼굴이 떠올랐다. 환하게 웃던 얼굴, 행복해 보이던 눈빛, 그리고 자신을 전혀 찾지 않던 모습. 그날 밤 철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몇 번이나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왔다. 물이라도 마시려던 순간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정희가 미처 가져가지 않은 상자였다. 철수는 무심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리고 젊은 시절 정희의 사진. 철수는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25살 무렵의 정희였다. 긴 머리, 수줍은 미소,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철수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저 사람을 언제부터 웃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았다. 결혼 초에는 둘이 자주 웃었다. 돈은 없었지만 함께 시장을 가고 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웃었다. 처사이가 태어났을 때, 둘째가 걸음마를 했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이 분명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철수는 성공만 바라봤다. 승진, 돈, 체면, 사람들의 인정, 그것만 쫓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잊어버렸다. 정희를. 철수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정희는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상했다. 정희는 늘 카메라 뒤에 있었다.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 소풍 도시락을 싸는 사람, 생일상을 차리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 한 번도 자신의 중심에 서본 적 없는 사람. 철수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친구였다. 야, 내일 골프 갈 거지? 예전 같으면 바로 나간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철수는 말했다. 이번에는 좀 쉬려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철수는 우연히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정희를 보았다. 정희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강민호가 있었다. 둘은 무언가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호는 웃고 있었고 정희도 웃고 있었다. 철수는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았다. 잠시 후 정희가 가방에서 상장을 꺼냈다. 민호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보였다. 철수는 가슴 한쪽이 아팠다. 정희가 상을 받았다는 것도 몰랐다. 예전 같으면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왜 자신은 한 번도 정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지 않았을까? 왜 한 번도 잘했다. 그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철수는 벤치 반대편에 앉았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정희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진심으로, 집중해서. 그 모습이 철수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듣는 것, 공감하는 것, 칭찬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돈이 드는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자신은 4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철수는 다시 사진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희 사진을 보며 울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외로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후회였다. 너무 늦게 알게 된 사랑에 대한 후회. 너무 늦게 알게 된 사람에 대한 후회.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어떤 사랑은 사라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서 끝난다. 박철수는 이제 알기 시작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아내가 아니라 자신을 가장 오래 사랑해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세상에는 늦어도 되는 일이 있고 너무 늦어버리는 일도 있다. 그리고 그의 후회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철수가 다녀간 후 한정희는 며칠 동안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슬프지도 않았다. 기쁘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된 책 한 권을 덮은 기분이었다. 끝난 이야기. 이제는 다시 펼칠 필요 없는 이야기. 하지만 박철수는 달랐다. 정희에게 거절당한 이후 그는 더 자주 정희를 떠올렸다. 그리고 더 자주 후회했다. 문득문득 생각이 났다. 정희가 웃던 모습, 아이들을 안고 있던 모습, 자신을 기다리던 모습. 그런데 이상했다. 떠오르는 기억 대부분이 정희가 자신을 위해 해준 일들이었다. 정희가 행복했던 모습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다. 왜일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답답해졌다. 며칠 뒤 평생교육원에서는 작은 문학 강연회가 열렸다.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행사였다. 한정희도 수상자로 초청받아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강민호는 당연히 참석했다. 그리고 박철수도 몰래 행사장을 찾았다. 정희를 보고 싶었다. 멀리서라도.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정희는 무대 위에 올라섰다. 예전 같으면 떨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차분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다. 사회자가 질문했다. 한정희 선생님,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제 목소리를 찾게 됐습니다. 행사장은 조용해졌다. 정희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살았습니다. 남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시댁 이야기.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는 없다는 걸. 객석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 순간 객석 맨 뒤에 앉아있던 철수는 눈을 떼지 못했다. 저 여자가 정말 자신이 알던 한정희인가. 무대 위 정희는 빛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정희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축하 인사를 했다. 강민호도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 정말 멋졌습니다. 정희는 웃었다. 매번 그렇게 칭찬하면 벌은 나빠져요. 민호도 웃었다. 좋은 건 좋다고 말해야죠. 두 사람은 함께 행사장을 나왔다. 그런데 그때였다. 멀리서 박철수가 걸어왔다. 정희는 잠시 멈췄다. 민호도 상황을 눈치챘다. 철수는 정희 앞에 섰다.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정희야. 정희는 조용히 바라보았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 정희는 아무 말이 없었다. 철수는 계속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바보였다. 이제 알겠다. 정희는 한참 동안 철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뭘 알겠는데요? 철수는 말문이 막혔다.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은 늘 말했죠. 내가 먹여 살렸다. 내가 다 했다. 여자가 뭘 아냐?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4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에게 사람으로 보인 적이 없었어요. 철수의 눈이 흔들렸다. 정희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 없어요. 순간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꺼냈다. 당신은 아내를 원했어요. 당신 말을 듣는 사람, 당신을 챙겨주는 사람, 당신 편을 들어주는 사람. 하지만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한정이라는 사람을 사랑한 적은 없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나를 사랑하려고 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강했다. 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옆에 있던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정희 곁에 서 있었다. 존중하듯, 지켜주듯. 정희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아내가 아니라 평생 가장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사람은 사랑받지 못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존중받지 못해서 떠난다. 한정희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박철수가 평생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늦게 와도 결국 찾아온다. 그리고 한정희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박철수를 만난 이후 한정희의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해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예전 같으면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을 일인데 이번에는 달랐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정리된 느낌이었다. 45년의 결혼 생활, 45년의 상처, 45년의 후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강민호였다. 정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민호는 하루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났고 슬픈 일이 있어도 떠올랐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셨고 사진을 찍으러 다녔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도 정희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두려웠다. 혹시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혹시 또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자꾸만 마음을 붙잡았다. 며칠 뒤 민호에게 전화가 왔다. 정희 씨, 이번 주말 시간 있으세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왜요?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좋은 곳이 있어서요. 주말 오후 민호는 정희를 바닷가로 데려갔다. 멀리까지 나갈 필요도 없었다. 조용한 서해의 작은 해변이었다. 사람도 많지 않았다. 바람은 부드러웠고 파도 소리는 잔잔했다. 정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웃었다. 오랜만이에요. 바다 본 게. 민호도 웃었다.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모래사장을 걸었다.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걸었다. 그것만으로도 편안했다.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정희는 가만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다웠다. 그때 민호가 걸음을 멈췄다. 정희도 함께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호가 입을 열었다. 정희 씨,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정희는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다. 민호는 바다를 바라본 채 말했다. 사실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호는 조용히 웃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우습기도 하네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말했다. 정혜 씨를 만나고 나서 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이야기하고 싶고, 맛있는 걸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예쁜 풍경을 보면 같이 보고 싶더군요. 정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민호는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다. 억지로 꾸민 말도 아니고, 감정을 과장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진심이었다. 정희 씨, 남은 인생. 잠시 숨을 고른 민호가 말했다. 저와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먼저 흘렀다. 민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정희는 울고 있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과 함께 걷고 싶다고 말해준 것이 평생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의 결혼도 사실은 사랑보다 생계와 현실이 먼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처음으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웃었다. 민호를 바라보며 아주 따뜻하게 조금만. 민호가 긴장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호도 웃었다. 얼마든지요. 둘은 다시 바닷가를 걸었다. 손은 잡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까웠다. 그 어떤 순간보다도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창문을 열어두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도 다시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일까? 잠시 후 스스로 대답했다. 아니,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사랑받아야 했던 사람이었다고.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뿐이라고.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상처가 있다고 멈추지도 않는다. 누군가를 다시 믿는 용기, 누군가와 다시 웃는 용기,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한정희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봄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한정희가 문학상을 받은 뒤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69세 늦깎이 수필가, 황혼에 찾은 두 번째 인생. 사진 속 정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기사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딸이었다. 딸은 한참 동안 신문을 바라보았다. 이상했다. 엄마가 웃고 있는데 왠지 마음이 아팠다. 왜일까? 며칠 후 아들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엄마의 수상 소감을 보게 되었다. 영상 속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평생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슬펐기 때문이다. 엄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자신은 한 번도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며칠 뒤 아들과 딸은 오랜만에 만났다. 식당 창가 자리. 둘 다 말이 없었다. 한참 후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우리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었을까?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못했다.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혼할 때 기억나?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잖아. 아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너무도 선명하게. 그날 엄마는 도움을 원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자신들은 아빠도 힘들어. 엄마도 이해해. 그 말만 반복했다. 엄마 마음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식당 안은 조용했다. 딸은 결국 눈물을 닦았다. 우리 엄마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 없는 것 같아.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밥을 해주는 사람, 전화하면 받는 사람, 명절 준비하는 사람. 그것이 너무 당연해서 엄마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 며칠 후, 남매는 정희를 찾아갔다. 정희는 집 앞 카페에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너희가 웬일이니? 아들과 딸은 어색하게 웃었다. 정희는 커피를 주문해 주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한참 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미안해. 정희는 잠시 멈췄다. 아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들은 계속 말했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도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는 늘 엄마가 괜찮을 줄 알았어. 엄마는 원래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도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딸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정희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중년이 된 아이들.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이들. 한때는 원망도 했다. 서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안쓰러웠다. 정희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도 잡았다. 괜찮아. 아이들은 울었다. 정희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오래 묵은 상처가 조금씩 풀리는 눈물이었다. 잠시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요즘 행복해? 정희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응, 정말 행복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희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너희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 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남매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를. 부모는 자식을 기다린다. 사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기를 기다린다. 그날 아이들은 처음으로 엄마를 보았다.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한정희의 이야기는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역 신문이었다. 그 다음은 지역 방송. 그리고 어느 날 전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정희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제가 무슨... 하지만 방송국 작가는 말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희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출연을 결정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 카메라, 조명, 스태프들. 정희는 긴장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았다. 사회자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한정희 선생님, 69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웃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요. 사회자가 놀랐다. 아침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하루가 무서웠어요.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돼요. 촬영장은 조용해졌다. 정희는 말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황혼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자의 눈도 붉어졌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늦지 않았더라고요. 촬영이 끝난 후 방송은 큰 화제가 되었다. 인터넷 기사도 나왔다. 강연 요청도 쏟아졌다. 정희는 전국 여러 복지관과 문화센터를 다니며 강연하기 시작했다. 강연장에는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많았다. 정희는 무대 위에서 말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다. 한편 같은 시각 박철수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리모컨을 돌리다가 우연히 정희가 나오는 방송을 보게 되었다. 철수는 손을 멈췄다. 화면 속 정희는 빛나고 있었다. 당당했다.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사회자가 물었다. 선생님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철수는 숨을 멈췄다. 혹시 자신 이야기를 할까? 혹시 원망을 할까? 하지만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없어요. 철수의 눈이 흔들렸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후회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후회하면 과거에 묶여 있게 되니까. 저는 앞으로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철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정희는 자신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더 아팠다. 방송 마지막. 사회자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희는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 그런 사람이 되려고요. 잠시 후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는 걸. 촬영장은 박수로 가득 찼다. 철수는 TV를 끄지 못했다. 화면 속 정희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후회였다. 그리고 깨달음이었다. 자신은 평생 가장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날 밤 철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어두운 창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늙고 지친 얼굴. 문득 정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 없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정말 사랑했다면 존중했어야 했다. 들어줬어야 했다. 함께 웃었어야 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러지 못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희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랐다. 비록 그 행복 속에 자신은 없더라도 가장 통쾌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이 다시는 가질 수 없는 행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한정희는 복수하지 않았다. 그저 행복해졌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가 되었다. 봄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한정희의 인생에는 이제야 진짜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정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웠다. 그리고 문득
몇 달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혼 직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울던 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시간,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생. 그때는 몰랐다.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휴대전화가 울렸다. 강민호였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정희는 웃었다. 왜요? 민호도 웃었다. 지난번에 대답을 못 들었거든요.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내일 봐요. 다음 날, 민호는 처음 고백했던 바닷가에서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잔잔했다. 노을도 아름다웠다. 정희는 천천히 걸어갔다. 민호는 조금 긴장한 얼굴이었다. 정희는 그런 민호를 보고 웃었다. 왜 그렇게 긴장했어요? 민호도 웃었다. 이번에는 대답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두 사람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호 씨. 네. 나 사실 무서웠어요. 민호는 조용히 들었다. 또 누군가를 믿는 게, 또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그래서 도망치고 싶기도 했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근데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무서운 게 아니라 함께 웃는 거라는 걸.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희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같이 걸어요. 민호는 숨을 멈췄다. 정희는 웃으며 다시 말했다. 남은 인생. 같이 걸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닷가를 걸었다. 이번에는 손을 잡고. 한편 박철수는 혼자 집에 있었다. 예전 같으면 외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 정희의 사진. 철수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다. 철수는 눈을 감았다. 이제는 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존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너무 늦게 배웠다는 것을. 하지만 적어도 정희가 행복해졌다는 사실만큼은 기뻤다. 며칠 후 정희의 첫 수필집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이른에 시작한 봄. 출판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글쓰기 수강생들, 사진반 친구들, 아들과 딸, 그리고 강민호. 정희는 무대 위에 섰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때 객석에서 한 여성이 물었다. 선생님, 행복해지는 비결이 뭔가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웃었다. 나를 잃지 않는 거예요. 객석이 조용해졌다. 정희는 천천히 말했다. 누구를 사랑해도, 누구를 위해 살아도 가장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희는 무대 아래를 바라보았다. 민호가 웃고 있었다. 아들과 딸도 웃고 있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도 그곳에 있었다. 한정희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행복하게. 젊은 날의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황혼의 사랑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한정희는 남편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보니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알게 되었다. 인생에는 늦은 봄이 없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다는 것을.
가장 늦은 봄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정희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한정희였다면 다시 돌아온 박철수를 용서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끝내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드라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말 못한 이야기, 가슴속에 묻어둔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